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K-팝 산업의 역사상 그 아이돌이 낸 스코어 중에서 뚜두뚜두가 냈던 이 스코어를 깰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 지난 1편에 아주 자세한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진짜죠. 대한민국 시장 플러스 해외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다 커버를 했을 때 어떠한 의미 있는 성적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간 글로벌 스트리밍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뭡니까? 국내 플러스 국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스트리밍도 멜론에서 한 거랑 스포티파이 한 거, 그런 걸 다 합친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블랙핑크의 앨범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2년 데이터에 대해서 판매량들을 다 수집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떠한 의미인지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숫자가 다시 한번 K-팝 아티스트에 의해서 깨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천만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거의 2천만 가까이, 이게 1900만이 된 겁니다. 데일리 스트리밍.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찍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첫날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다가 다소 하향이 됐던 건 뭐냐면,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블랙핑크 팬덤 플러스 대중들이 블랙핑크의 음악들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 엄청난 트래픽을 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서 보이는 이 트래픽을 보고 사실 저희 서클 차트 측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야, 이게 정말 한 팀이 이 숫자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숫자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이 그래프. 30일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딥니까? 이게 800만이야. 여기가 800만이야. 사실 블랙핑크가 없으면 우리는 한 요 정도만 그래프가 있으면 돼. 그래서 블랙핑크가 있으니까 어때? 여기까지 있는 거야.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틱톡 조회수 탑 10일 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11일까지 봤어요. 핑크 베놈이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볼게요. 인도네시아 1등, 베트남, 타일랜드, 필리핀, 멕시코, 미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일본, 터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때? 10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가수가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 가수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이 셧다운, 인도네시아는 사실 K-팝을 사랑하는 부동의 1위 국가죠. 자,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이 있다는 거죠. 멕시코,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이 조금 높았네요. 터키, 재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음악은 단순히 대한민국 내지는 예전 10년 전의 한류처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사랑받는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 블랙핑크를 알고 블랙핑크를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요거는 앨범 판매량 발매 후 6주 합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블랙핑크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알 수 있어.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특징이 뭐야? 음원에서는 잘 되는 반면에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다소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6월 19일 날 여기 스퀘어업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거죠. 이 앨범은 19만 9천 찍었어요. 뭐 20만 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와서 디지털 차트에서는 엄청나게 좋았지. 근데 피지컬은 19만 9천 정도 찍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Kill This Love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요. 26만 정도 나오죠. 26만. 소폭 상승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스페셜 에디션 하이라이트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요거 앨범은 얼마나 팔렸어요? 이게 30만 팔렸어. 그러니까 20만, 26만, 30만 조금 오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밖에 앨범은 많이 못 팔았던 거야. 블랙핑크가. 근데 뭔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앨범이 뭡니까? 이게 바로 2020년 10월에 나왔던 디 앨범,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 지금 몇 장 팔았습니까? 120만 장 정도 팔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래서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뭡니까? 이게 1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이게 K-팝 인더스트리에서 여자 걸그룹 중에서 100만을 넘긴 최초 앨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야, 원래 걸그룹이 한 30만 장 팔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100만 장을 너무 파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120만이 됐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 본 핑크로 해가지고 얼마를 한 겁니까? 2밀리언 이상 간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키트도 좀 발매를 했고, 여기 보면 LP도 좀 발매를 했지만, 그 피지컬 앨범이 순수 200만 장이 넘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이게 그냥 보통 앨범이 아니라 뭔가 산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돼버린 거죠. 여기. 이렇게 발매 후 6주를 봤는데, 그러면 이게 가면서 인지도가 쌓이면서 여기도 앨범이 계속 쌓였을 거 아니야. 누적으로는 얼마나 팔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매 후 2023년 10월 21일까지의 누적 합계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 20만 장도 안 팔았던 게 어때?
50만 장이 넘은 거야. 그간 블랙핑크의 명성 때문에 이게 구보지만 판매가 됐던 거지. 킬디스도 70만 장 넘은 수치고, 그 다음에 뒤 앨범도 어떻습니까? 이게 160 된단 말이죠. 160만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핑크에서 맨 처음에 2밀리언을 달성을 했는데 얼추 이게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280만입니다. 이게 아마 누적으로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3밀리언 되겠죠. D 앨범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폭증했고, 그거의 인기를 반영해서 작년에 나왔던 본핑크에서는 정말 역대급의 스코어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 1학기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 그래프 안에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블랙핑크는 어느 정도에 위치했을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바로 그 노래, 뚜두뚜두.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그지? 여자 아이돌 중에서 최고 성적보다 거의 여기가 끝이니까 2배 가까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마 국내 시장에서는 다시는 이 정도의 스코어는 나가기 어렵다. 왜냐면 이제 이게 한 나라에서의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유료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K-팝 산업의 역사상 그 아이돌이 낸 스코어 중에서 뚜두뚜두가 냈던 이 스코어를 깰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 그만큼 위대한 퍼포먼스를 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글로벌 스트리밍입니다. 그러면은 블랙핑크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래프가 바뀌죠? 한 500만 하면은 엄청 잘한 거야. 그지? 데일리로 500만 찍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 근데 지금 블랙핑크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다고, 여기. 요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걸그룹들조차도 여기 있단 말이지. 근데 블랙핑크는 어디 있냐고. 이제 달라. 이거는 그냥 다른 거야.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셧다운도 어때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넘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블랙핑크는 따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또 음원 차트라는 게 전 세계의 대중성을 가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피지컬 앨범은 팬덤의 규모는 얼마냐,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하겠지만 음원은 보통 듣는 거니까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고 이 그룹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지하느냐, 이걸 척도로 본다면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남자 아이돌이랑도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3년 1학기 남자 아이돌 성적들을 보면 이게 국내 데이터죠. 국내 데이터 중에서 뚜두뚜두, 이 당시에 이 지금 140만이 넘는 이 유니크 리스너의 숫자의 어떤 무게감, 그래프의 어떤 폭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학기 남자 아이돌 글로벌 스트리밍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블랙핑크의 성적들이 어떤 K-팝 역사에 남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데이터들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뭐 신선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블랙핑크와 YG 엔터테인먼트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간 K-팝 산업에서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준 그 신선함과 독보적이고 유니크함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그룹들이 다시 태어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같이 함께했던 모든 멤버들과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 세계는 블링크들이 항상 응원해주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곧 다시 블랙핑크의 이름을 갖고 앨범이 나오기를 정말 저 학수고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컨텐츠 길게 2편으로 찍어봤지만 이 컨텐츠가 남아서 블랙핑크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재조명할 때 회자되는 그런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 잡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